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네. 예, 아까 올해 코치상을 받을 때, 진짜 여기 앞에 나오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떨지 않고요. 기업의 CEO 분을 코칭해도 전혀 떨지 않는데, 오늘은 이런 첫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 코칭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을 코칭하면서 CEO 후보자, 그다음에 임원분들, 팀장분들, 그리고 이제 핵심 인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대상으로 이제 코칭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실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에서 나온 지 한 4년 조금 넘었습니다. KT라는 회사를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나와서 좀 자리를 잡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임팩트라는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 임직원이 한 5분 정도 되시고요. 또 이렇게 코칭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쓴 책이고요. 예, 발가벗은 힘이란 책은 이제 코칭 뮤지컬 발가벗은 힘이라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뮤지컬의 그 이제 저이기도 하고요.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한국코치협회에서 나간 칼럼 중에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 코칭의 비결이라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강의는요, 사실 이 칼럼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웠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이 칼럼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코칭을 진행해야만 임팩트 있는 코칭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 코칭의 비결, 두 번째는 실제 적용 사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이제 HR 담당자분들이 너무 코치분들이 많으세요. 예, 거기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비즈니스 코치분들을 선별할 수 있을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코칭을 나와서 코칭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오늘 이제 코칭 문화 확산 우수기관 상을 받은 현대글로비스부터 지금 좀 전에 옆방에서 발표를 했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그룹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코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베스핀 글로벌하고 한국 아메이가 코칭 문화 확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그 회사들도 제가 코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뭐 우한 형제들부터 웬만한 기업들을 다 하면서 뭐 저 4년간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 코칭의 비결. 이제 뭐 코칭 빼면 뭐 기업 교육 업계에서 그죠? 코칭 빼면 답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특히나 요즘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죠.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코칭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코칭을 배우시고 코치 자격증 취득하시고 다 코칭 강의를 하겠다고 나도 코치가 되겠다라고 뭐 저희 회사 이제 파트너분들이 한 40분, 50분 정도 되시는데 대부분이 또 강의하시다가 뭐 코치로 전환하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코치 자격증을 보유한 HR 담당자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MZ세대 급부상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요요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수평적 문화의 확산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코칭이 필요할까?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코칭 니즈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진행했던 코칭 중에 뭐 수평적 조직 문화 이런 것도 있고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전략적 사고와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있고요. 협업도 있습니다.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 내 성과를 요구합니다. 자, 뭐 지금은요. 코칭했더니 참 좋더라.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 퀄러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담당자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이미 기본 KAC 뭐 오늘 여기 전병렬 코치님도 계시지만 KSC를 갖고 계시잖아요. 코치 탁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들어서 한 얘기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치도요 퀄러티가 높아져야 되고요. 요거는 아까 이제 우리 현대글로비스에서 사례 발표하실 때 넣었던 내용인데 잠시 보여드리면 이제 이 현대글로비스 코칭을 제가 할 때 이렇게 주니어 보드라든가 임원분들의 니즈를 다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차실 그룹 코칭에 대한 주제가 각각 다르죠,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원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팀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 수평적 사고 이런 주제들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코칭 니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현 시대에 필요한 코칭은요, 실전형 비즈니스 코칭이 필요하죠. 네,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코칭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또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을 해야 되고 또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성과가 실현되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코칭을 들어갔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코칭을 한 적이 있는데 코칭이 그냥 좋다고는 말하는데 이게 실제로 현업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효과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코치님들이 굉장히 뭐 프로필은 화려한데 그냥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코칭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리고 방법론도요 굉장히 다양해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임원 코칭, 그 다음에 팀장 코칭, 1대1 코칭, 그룹 코칭, 또 핵심 인재를 어프로치하는 코칭은 좀 달라야 됩니다. 자, CEO 후보자 코칭은 또 달라야 되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방법론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전 코칭 경험이 또 부족하신 분들이 가서 코칭에 대한 또 인식을 또 이렇게 많이 낮춰놓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비즈니스 코칭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건축에서도 완벽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죠? 건축 설계할 때. 자, 우리가 연구에서도요 논문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과학적인 연구 설계하고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자, 비즈니스 코칭 역시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프로세스 설계하고 그리고 차별화된 방법론 그런 것들을 잘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 세 개의 핵심 셋이라고 하는 거는 마인셋, 스킬셋, 툴셋입니다. 이 세 가지의 통합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굉장히 파워풀한 코칭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코칭 설계를 할 때 프리 세션이 있고요, 그다음 메인이 있고 애프터 세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잘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게 심리스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제 효과를 높이려면요, 그룹 코칭과 1대1 코칭.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코칭 회차 사이에 1대1 코칭을 무조건 하고 있어요. 네, 무조건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예요, 필수. 자, 하지만 제가 우아한 형제들을 했을 때는 옵션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룹 코칭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 민감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코치에게 1대1로 털어놓는 거죠. 자, 그렇게 그룹 코칭과 1대1 코칭을 혼합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 서라운드 코칭 아까 뭐 얘기하셨어요. 현대글로비스에서도 제가 이제 서라운드 코칭을 상사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 대상으로 서라운드 코칭을 했습니다. 서라운드 코칭은 예를 들면 팀장 그룹 코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팀장만 코칭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상사하고 밑에 팀원들도 같이 코칭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팀장님이 코칭을 받으시는구나. 그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럼 내가 위아래에서 어떤 서포트를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챙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션들을 다 연결해서 하셔야 되고요.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대1 코칭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임원회의를 참관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코칭 문화 확산 우수기관상을 받은 회사입니다. 여기에 제가 CEO하고 임원분들, 그 다음에 팀장분들 코칭을 전체를 다 했어요.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이제 TV에도 나오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저한테 이제 임원회의를 참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코칭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이유는 정말 내가 임원회의에서 내가 발언을 할 때 내가 발언을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번 정도 임원회의를 구글 미트로 참관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5번. 자, 그러면서 그 대표님이 하시는 멘트를요, 제가 다 보고 피드백을 드렸어요. 네. 그런 CEO분이 없겠죠.
80명이 이제 보고 계신데 거기서 하시는 발언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요청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 기반 코칭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코칭이 과연 효과성이 있냐, 그룹 코칭을 했을 때 효과성이 있냐,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냥 뭐 만족도 5.0, 뭐 4.0, 뭐 4.5, 뭐 잘 나왔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동 기반 코칭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코칭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요. 질문지 자체를 예를 들면 실제로 면담을 준비해서 하냐, 우리 리더가. 그거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자, 실제로 말하는 비중보다 경청하는 비중이 높냐. 자, 그리고 피드백을 하냐, 거기서 칭찬 인정을 하냐, 최근에 한 적이 있냐. 자, 그렇게 실제로 구성원들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팩터를 가지고 설문지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룹 코칭을요, 그 설문지에 따라서 설계를 해요. 컨텐츠 자체를. 자, 그러면 그 그룹 코칭을 잘 소화했다면 당연히 그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리고 구성원들한테는 다르게 보일 거고요. 자, 그거를 사전사후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모 글로벌 기업에서 해봤었는데 그 효과가 드러나더라고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코칭과 팀 코칭, 상사 3웨이 코칭. 제가 작년에 이제 현대자동차 핵심 임원분들을 코칭을 했었어요. 뭐 이제 임원분들 중에서도 핵심 임원으로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이제 1대1하고 그 다음에 팀 코칭은 뭐냐면요. 그분 예를 들면 전무님, 상무님 이분하고 함께 일하시는 실장, 이분들하고 이제 팀 코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뭐 예를 들면 사장님, 상사가 있습니다. 셋이 또 같이 하는 겁니다. 3웨이 코칭이라고. 또 이 나름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아까 이제 설명하셨지만 현대글로비스에서 임원 온보딩 1대1 코칭, 그 다음에 팀 코칭이라는 건요, 임원과 이제 그 실장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코칭을 설계할 때 1대1 코칭도 했지만 이 새로 오신 그 신임 부서장님들, 임원분들이 조직 문화를 개선을 해야 하는 미션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1대1 코칭으로 해결 안 돼요.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랑 함께 일하는 실장 팀장들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불러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함께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안을 함께 도출하고 그렇게 코칭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칭의 유형마다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혹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인셋, 스킬셋, 툴셋.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뭐 아실 겁니다. 저도 도요타에 2005년에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 일본의 많은 기업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도요타가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TPS라든가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자,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도요타를 벤치마킹해서 성공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도요타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카피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스킬셋과 툴셋만 카피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인드셋을 카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할 때요. 마인드셋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왜 리더분들이 이렇게 그룹 코칭을 받고 왜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지, 왜 구성원의 성장을 도와야 되는지 이런 게 탄탄하게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도 백업이 돼야 되고요. 그게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스킬과 툴셋을 함께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임원이 돼서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뭐 지지적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 이런 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툴셋을 함께 주셔야 됩니다. 자, 면담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럼 면담의 기본 질문 세트들을 주시고 그것도 실습을 해보고요.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아, 상반기에 리뷰할 때는 이런 질문들을 활용하고 연말에 평가할 때는 이런 질문 세트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설계해서요 드려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일단 비즈니스 코칭의 효과성을 높이는 세 가지 비결은 첫 번째, 정교한 과정 설계입니다. 두 번째는 코치의 역량, 또 과정의 실용성이 중요하고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정교한 과정 설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직무 몰입을 높인다. 구성원의 직무 몰입을 향상한다. 그러면 직무 몰입의 개념과 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직무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백업이 돼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 기본 욕구를 높여야 되고, 리더십이 중요하구나. 자, 그 다음에 팀워크. 이것만으로 불충분하고 성장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구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인식과 행동 변화 촉진을 위한 내용, 질문, 진행 방식이 설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프터 액션 리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고 내가 이걸 해봤더니 어떻더라라고 성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심리스하게 설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코치의 역량인데요. 이 이제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고 이제 신뢰를 구축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학 상장을 끌어내야 됩니다. 예. 자, 이들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현답을 공유하는. 자, 이것도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해본 그룹 코칭 중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신임 팀장들하고, 그러니까 주니어 팀장들하고 시니어 팀장들을 같이 코칭을 합니다. 섞어서. 그러면요, 시니어 팀장들이 주니어 팀장들한테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경험을 들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만족합니다. 남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만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름대로 굉장히 또 효과가 있어요. 시니어 팀장들이 주니어 팀장들한테 많은 경험들을 들려주고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이제 그룹 코칭이 끝나고요, 그 비트윈 더 세션 안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신임끼리 또 하는 것도 나름 또 효과가 있고요, 시니어끼리 하는 것도 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룹 다이나믹스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래야만 이제 이 사람들이 신나게 참여를 하고요. 코칭 목표와의 얼라이먼트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코칭을 의뢰한 입장에서는요, 회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있어요. 정확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정말 우리는 피드백 면담하는 문화를 체화시키고 싶다. 자, 그럼 정확하게 설계가 돼야 되고 그게 체화가 될 수 있도록 코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가렸네요. 저 보시면 코칭, 티칭, 컨설팅,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특히나 그룹 코칭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코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코칭을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부담을 좀 갖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 코칭 해봤는데 효과 없는데요. 코치님들이 그냥 질문만 던지는데요. 이분들은 뭔 알고 코치님이 현답을 주길 바라는데 그런 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끼리 뭐 코치라고 얘기하지만 참가자들은요, 코치를 전문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큽니다. 무언가 코치의 현답을 듣길 원하고요, 코치의 경험을 듣기를 원하고, 코치가 답을 가르쳐 주길 원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니어들 할 땐 그래요. 신임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코칭, 티칭, 컨설팅, 퍼실리테이션을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셋, 스킬셋, 툴셋이 통합적으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뭐 너무 중요한 얘기죠. being과 doing. 뭐 실행 과제를 열심히 하도록 독려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요. 내가 리더로서 정말 이런 게 중요하구나. 내가 구성원들한테 이런 리더가 되고 싶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노력을 해야지. 자, 이제 그런 것들을요, 정말 성찰하고 가져가야 돼요. 의식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칭 세션에 참여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제 유머도 섞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1대1 코칭과 팀 코칭의 융합을 통해서 개인 리더십 향상과 조직 변화 가속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프리세션에서는 리더십 다면 평가 이거에 대해서 이 임원분들을 1대1로 이제 코칭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코칭 주제하고 목표를 설정하죠. 자, 두 번째 때는요, 사업부 비전 수립하고 사업부 조직 문화 개선하는 거를 토픽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이제 팀 코칭을 했습니다. 팀 코칭. 임원과 실장분들 함께 모여서. 자, 그리고 부서원들의 기대 사항을 사전에 수집했어요. 왜? 신임 부서장님이 오시면요, 보통은 뭐 우리 부서원들의 기대 사항을 들어보지는 않죠. 그냥 일만 하십니다. 빠르게 그냥 보고받고 이해하시고 혼자서 온보딩을 하시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전년도에 조직문화 진단 결과가 이렇다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 실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as was는 이랬는데 to be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 될까?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 저 때는요, 제가 코칭을 할 때 코치라기보다는 거의 퍼실리테이터였어요. 이걸 끌어내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부서원의 기대사항을 수집한 건요, 새로운 부서장님이 오시면 다들 기대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대하는 거를 수집을 했죠, 사전에. 자, 그걸 듣고 전달을 다 해드렸어요. 엑셀로 다 뽑아가지고요, 그거를 다 형광펜으로 읽어보면서 임원과 실장분들이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는데, 아, 이런 게 있었어? 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사실 시간도 없어요. 조직에서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현대 글로비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프텍션 리뷰를 또 3차 때 1대1 코칭할 때 하고요. 또 개인 고민을 또 들어드리고 5차 때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 다양한 것들을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1대1과 팀, 서라운드 코칭 등등.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 보이게 블러리하게 한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결과물들이에요. 왼쪽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실제로 조직 문화가 우리가 as is가 이런데 to be 이렇게 개선하겠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전무님이십니다. 이 전무님하고 실장분들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부에 비전을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분기마다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걸 다 비대면으로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십니다. 아, 비대면이라서 제가 직원들 만나기 어려워서 면담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코로나가 없어도요 안 하세요. 그렇죠? 네, 핑계죠, 핑계. 잘하시는 분은요, 코로나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다 잘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드려요. 아예 대놓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렇게 팀주로다가 비대면으로 우리 부서원들 200명, 300명 다 모아놓고 지금 이제 제가 새로 왔는데 부서장으로서 우리 부서의 비전은요, 제가 실장들하고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전에 궁금하신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조직 문화가 작년에 좀 이런 게 안 좋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항목은요, 바로 개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기다려 주세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부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본사 경영지원 쪽에 얘기해서 같이 풀겠습니다. 자, 그게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성원들은요, 이런 걸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집니다. 리더들한테. 리더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리더분들이 더 나은 부서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느껴서 좋았다. 네, 그리고 Q&A도 성심껏 진행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자, 이거를 이제 모 상무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코치님, 교수님, 이게 사전 질문을 이렇게 10개를 수집했어요. 탑 10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아이디어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분기마다 이걸 하시면서 그 다음 분기에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답변을 주면 좋을까요? 저희가 또 비대면으로 할 건데. 자, 그러면요. 여기에 요거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거. 1번부터 10번까지 오너를 정하십시오. 오너. 자, 지금 상무님 계시고 밑에 실장분들, 그다음에 팀장분들 계신데 1번 질문에 가장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A팀장이요. 자, 2번은 누굽니까? K실장이요. 자, 그렇게 다 오너를 정해서요. 모든 리더가 이걸 답하는 모습 고민하고. 자, 그리고 상무님은 뒤에서 그냥 백업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팁을 드리는 거죠. 그거 너무 좋은데요. 네. 자, 때로는 이렇게 코치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진행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요, 그룹 코칭을 설계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라운드 코칭은 거의 진행을 해요. 상사 대상, 구성원 대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션 사이에 1대1 코칭을 넣습니다. 1대1 코칭. 자,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거는요, 참여자 개인별 성찰 일지를 적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코치가 코칭 로그를 적어서 HR에 주거나 그러는데 HR에서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코칭 로그를 쓰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 그래서 참여자 개인이 내가 이 첫 세션을 들었는데 나는 이런 성찰을 했고 이런 실행 과제를 해봤고 이런 실행 과제를 해보니까 어떤 도움이 되었더라? 그거를 본인이 적는 게 중요하겠죠. 코치가 적는 게 아니라. 자, 요즘은 제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했더니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윈 더 세션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사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타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현대글로비스의 신다정 팀장님이 이미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서라운드 코칭할 때 제가 상사분들한테 요청드리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지원 사격을 해줄 것인지 이것도 다 적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팀즈로 다 진행을 했어요. 실장님들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비대면으로. 자, 그리고요, 이런 공지를 하죠. 5회 그룹 코칭이 끝난 후에 반드시 팀장들과 티타임을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성찰 일지를 팀장들한테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PDF로다가 끝나면요, 실장님들한테 메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요, 팀장들은 처음에 그룹 코칭에 참여할 때부터 부담은 있어요, 사실. 내가 이걸 끝나면 그냥 교육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상사랑 이거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코칭 로그도요, 성심껏 적고요, 본인들이. 자, 그리고 내가 이 코칭을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 실행할 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구성원들에게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은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성찰들을 적고요, 그거를 이제 상사랑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비트윈 더 세션. 비트윈 더 세션. 보면은 굉장히 내용 보시면 뭔가 활발하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직무 몰입도 진단을 했을 때 구성원들 대상으로 하니까 점수가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참여하시는 팀장님들이 보내신 겁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가 또 올리고, 자, 이렇게 카톡방을 다 터가지고요, 단톡방을 관리합니다. 2주 간격으로 시행을 한다면 그 사이에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하게.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뭐 같이 밥 먹자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코칭 끝나면 같이 뭐 술 마시자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아마 이제 잘 보이시죠, 그죠? 자, 팀장, 면담 중 나와 구성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 나를 따르게 하려면,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의 의견이 맞는지, 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자, 1회차 그룹 코칭이 끝나면요, 실행 과제를 해보시고
다들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다는 얘기는 뭐죠? 열심히 실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코치한테 사전 질문을 보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다음 2회차 코칭 세션에서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짚어주니까요. 자, 그리고 끝나면요, 상사와 이제 티타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슨 런드하고 성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뭐 이거는 아까 현대 글로비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코칭의 성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 6가지라고 봅니다. 유능한 코치의 진행. 유능한 코치라는 건요, 코칭, 티칭, 컨설팅, 퍼실리테이션 이것들을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와 우리의 변화. 저건 이제 서라운드 코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요. 더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관찰과 기록,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요. 맨 땅에 헤딩이 아닌 지름길을 제시해야 돼요. 바쁜 분들입니다. 점점점 바빠요. 어떤 회사들은 그룹 코칭 하는데 2시간 내기도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걸 쥐어주게 할까? 그게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제 뭐 강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비트윈 더 세션 관리 잘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전 사후 변화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정성을 다하면 결과가 좋겠죠. 자, 훌륭한 비즈니스 코치를 선별하는 기준. 이거는 이제 HR 담당자 입장에서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저는 뭐 코치 자격증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코치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코칭에 대한 철학과 스킬을 충분히 체화했음을 입증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코칭 조금 배워서 막 강의하시고 아는 척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업계에서. 자, 그리고요, 2번째. 조직 경험과 리더 경험이 있으면 저는 좋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척하면 척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2%가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내가 조직 리더를 안 해봤어요. 그러면 비즈니스 코치가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배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대학교 교수님들이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해주고요. 기업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이 회사를 안 다녔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3번째, 충분한 실전, 코칭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치를 선별할 때요,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자, 1대1 그룹,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어프로치를 활용하셨는지, 어떤 효과를 내셨는지, 그것들을 꼬치꼬치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천이 드러납니다.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정의하는 비즈니스 코치란요, 조직 및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이 고민하는 다양한 주제, 예를 들면 뭐 전략, 재무회계, 조직 관리, HR, 성과 관리, 조직 문화, 변화 관리 등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냄으로써 성취, 성장, 변화 등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수평적 파트너이자 전문가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HR 분야, 리더십 분야만 코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즈니스 코치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냥 리더십 코치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갖춰야 할 주요 역량들이 있습니다. 호건의 리더십 모델 보면요, 개인 내적 스킬과 대인간 스킬, 남을 잘 이끄는 리더십 스킬. 자, 하지만 최상위 스킬은 뭐냐? 비즈니스 스킬입니다. 비즈니스 스킬은 뭐냐면 전략적 사고와 비즈니스 인사이트,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탑 매니지먼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필요합니다. 아무리 고매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라 할지라도 비즈니스 스킬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겠죠. 자, 그런데 코치들이 주로 다루는 영역은요, 이 밑에 3개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비즈니스 코치가 강화해야 할 영역은요, 사실은 이 4가지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뭐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3월부터 11월까지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매 8시간씩 한 달에 한 7, 8회 정도 지금 그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런 스킬들을 익히고 있죠.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거 실제로 저한테 모 CEO께서 고민을 털어놨던 겁니다. 코칭을 하는데 생산부서와 영업부서가 자꾸 싸운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고민을 털어놨을 때 뭐 물어보시겠죠. 왜 싸운다고 생각하시냐 등등부터. 네. 자, 물론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지만, 네. 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딱 듣고요. 혹시 제품과 상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에는 제품과 상품이 있습니다. 제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상품은 떼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 제품이 마진이 많이 남고요. 상품은 떼와서 파는 건 마진이 적게 남아요. 자, 그러면 제품이 마진이 많이 남으면 생산 부서들은 그거를 많이 생산해서 팔려고 하겠죠. 자, 하지만 상품 마진이 높으면요. 영업 부서에서는요. 우리 제품을 안 팔고 다른 데 걸 떼와서 팝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고요. 여기는 상품 판매 매출하고 마진이 더 높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부서하고 제조부서하고 싸우겠죠. 왜? 제조부서에서 생산을 자꾸 하는데 영업부에서 그걸 안 팔아요. 상품을 떼와서 파는 거죠. 자, 제가 이 CEO께 드렸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품 제조 회사와 상품 판매 회사 중에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 건가요? 자, 이 질문을 드리니까 그죠? 아, 진짜 저희가 그거 고민해야 되겠네요. 사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삥삥 돌아가요, 우리가. beat around the bush라고 하잖아요, 그죠? 킹핀을 정확하게 공략을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제대로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코칭이라는 건요, 저는 우리가 코치이지만 저도 코칭을 사랑하고 또 코칭의 철학을 존중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고객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고객은요, 이 사람이 코칭을 하는지 컨설팅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겁니다. 자, 그게 그래서 코칭이 됐든 티칭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다 조합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는 이제 우리 코치 1만 명 시대인데요. 저희가 다른 분야를 아울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치들이 오히려 컨설팅 분야, 그죠? 네, 카운셀링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스스로 위대한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코치들은요, 다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 네, 현장에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네. 마이크를 드려야 되나요? 국고주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저 왼쪽 앞쪽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코칭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현재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스타트업을 다니다가 저희 사내 코칭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제가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 중이어서 좀 먼저 그걸 경험해 보고자 그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그 개인적인 리더십 코칭을 몇 번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코칭이라는 것만 알아서 티칭이랑 컨설팅이 병행돼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질문 위주로만 진행을 했더니 확실히 좀 고객분께서 답답해 하시는 게 좀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개인이
회사 대 회사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은 게 아니라 개인이 코칭을 하게 되는 경우, 비즈니스 코칭이나 리더십 코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툴킷이나 스킬셋이나 이제 이런 거를 다 셋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네네. 좀 다른 접근이 어떻게 필요한지, 아니면 이게 좀 원래가 좀 불가능한 건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코칭 펌이랑 뭐 파트너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개인이 들어갈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으로 출발을 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제가 컨텐츠를 만들었죠, 스스로. 만들고 아 이런 게 효과적이었다 그런 걸 또 적용을 해보고 해보니까 효과적이네. It's okay. 자, 그다음에 이거는 별로 아니네. 그럼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적용을 해보고요. 또 이제 파트너로 같이 일하시면 또 거기서 배우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뭐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개인의 역량이 요즘은요, 참고로 내가 꼭 무슨 코칭 펌의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 거기에 큰 밸류를 안 두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역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요즘 다이렉트로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칭 펌에서도 아예 이분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제는 많이 보셔야 돼요.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피드백, 요즘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게 피드백과 성과 관리, 코칭, 면담. 근데 국내에 나와 있는 몇 권 책을 보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뭐 면담지도 있고요, 피드백 양식도 있고요. 그런 이제 스킬셋이나 툴셋들을 접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혹시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세션 끝난 이후에 저에게 와주시면 도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 코칭의 비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재영 코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저희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